서울서대문경찰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일정한 판단 틀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 틀 안에서 진술이 정리되기 때문에 표현 하나가 전체 맥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 직후에는 괜찮다고 느껴져도 기록을 다시 보면 전혀 다른 뉘앙스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이없죠. 하지만 조서는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첫 번째로 달라지는 건 준비 단계입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쟁점을 나눕니다. 절도라면 점유와 고의, 성범죄라면 동의 여부와 진술 일관성처럼 구성 요건 중심으로 구조를 세웁니다. 감정이나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하지 않듯 조사도 준비 없이 들어가면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조사 현장에서의 조율입니다. 모든 질문에 길게 답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리해서 답해야 하고 불필요한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현장에서 바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단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진술은 설명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점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후 절차까지 이어지는 관리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기소 여부 판단, 재판, 민사 손해배상, 강제집행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문제나 가사 분쟁, 출입국 절차와 얽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 행정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민사 사건에서 회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설계해온 것처럼 형사도 이후 단계를 염두에 둡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사건을 분류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지, 조사 동행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무조건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판단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판단을 돕는 설명을 우선합니다. 2009년 사법연수원 입소 이후 쌓인 기준과 2014년 개소 이후 이어온 방식도 이런 구조적 판단의 반복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내일 바로 진행한다는 기준으로 준비해 온 이유도 같습니다. 결국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선임은 결과를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행정 전반을 다루는 곳이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꼼꼼한 법률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